아이고, 며느라가 혹시 요새 고부갈등이라는 말 들어봤는가? 아유,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지? 그저께 아랫집 순이네 며느리도 시어머니랑 작은 신랑이가 있었단다. 이 고부갈등이라는 게 참 질긴 인연인가 봐. 없어질 듯 하면서도 또다시 고개를 드니 말이야.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네, 어머니. 요즘도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카페나 인터넷 게시판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사연들이 올라와요. 어떤 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거겠죠? 그랴 2025년이 다 돼가는디도 여전히 이 고부갈등이 우리네 집안의 큰 숙제여.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으니 시대가 바뀌면서 고부관계도 많이 변했지. 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아.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실타래 같다고나 할까? 맞아요. 시대가 변해도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여성들의 역할도 달라졌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더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로 변모하는 것 같기도 해요. 며느라가 사실은 말이여, 이 고부갈등이라는 게 예전 우리 시대에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고민들이 있다더라고. 우리 때는 대가족 제도였고 시집살이의 개념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 시어머니 말씀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아야 했으니. 하지만 요즘은 핵가족이 많고 며느리들도 사회생활을 하니 그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냐. 네, 어머니. 요즘은 또 SNS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생활을 SNS로 다 아시니까 예전에는 알 수 없던 부분들까지 간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을 올렸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왜 시댁에는 안 오고 놀러 다니냐고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유, 별일이 다 있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잘 다루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장이나 서랍을 몰래 뒤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겠지. 그걸 온라인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 며느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 네, 온라인에서의 갈등도 이제 현실이 되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라가 고부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들을 보면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아들을 최고로 치고 며느리는 그 아들을 보필하는 존재로 여기는 시선 말이여.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겨. 특히 명절 때나 제사 때 보면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렇네요. 아들 귀한 줄 아는 건 좋지만 며느리한테 너무 효도를 강요하거나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또 갈등이 되기도 하니깐요. 아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이제 독립된 개체로 존중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자식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대 차이도 무시 못하고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 때는 무조건 시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었어.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이런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생각보다 크다니까. 그렇고 말고 우리는 절약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다르니까.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먹는 걸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그때그때 신선하게 해 먹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요. 또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대한 가치관도 다를 수 있죠.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쌓여서 큰 갈등이 되기도 해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속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터놓지 못하고 설마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더 큰 오해가 생기곤 하지. 결국 소가리만 하다가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도 많고 말이여.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풀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되는겨. 속으로 끙끙 앓다가 병이 된다니까.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디.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칫하면 버릇없다고 오해받을까 봐 주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작은 불만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 남편이 아내의 편도 엄마의 편도 아닌 중간에서 현명하게 중재해줘야 하는디. 어설프게 어느 한쪽 편만 들거나 아예 방관해버리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아들놈이 똑 부러지게 엄마하고 마누라 사이에서 잘해야 하는디 뺀질거리고 있으면 더 환장하는겨.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 고부 갈등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야. 네.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두 여자 사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에게도 서운함을 느끼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 시댁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거나 반대로 시댁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겨. 돈 문제가 제일 무서운겨. 안 그랴? 돈 때문에 애 상하는 일이 세상에 제일 많거든.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만큼 예민한 것도 없죠. 특히 시댁에서 갑자기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강요할 때 며느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형제자매 간의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돈 문제가 얽히면 가족 간의 정도 금방 상하게 되더라고요. 성격 차이도 빼놓을 수 없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성격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때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게 되는겨.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다르면 더 심해지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안 맞으려면 뭘 해도 안 맞더라. 이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부분도 아니고 말이야. 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완벽주의 성향인데 며느리는 좀 털털한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시어머니는 모든 걸 직접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며느리는 눈치껏 알아주길 바라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성격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해요. 며느라가 내가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이게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겪는 실제 이야기들이요.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듣고 또 TV 프로그램 보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인디 듣고 나면 맞아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특히나 가족 관계라는 건 더 그렇고 말이야. 네, 어머니. 어떤 이야기세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항상 살아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서 좋아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고부 갈등 사례를 많이 듣는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아 방식 간섭이요. 요즘 젊은 워킹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엄마가 직접 애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 그런데 요즘은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면 문제가 되는겨. 네, 많죠. 저도 그랬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린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면서 계속 간섭하고 비난하면 정말 힘들어요. 워킹맘들을 두 번 죽이는 이야기죠. 가족이라는 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진심을 전하는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